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이곳에서 화랑농장의 흔적을 찾는 일은 꽤 힘듭니다. 아니, 저 부평구 근처 사는데 화랑농장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친구가 상곡동 주변 살아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주변 일대를 화랑농장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부평에 사는 사람 같으면은 한 뭐 30년, 40년, 30년 사는 사람 같으면 화랑농장이라는 그런 거 다 알아. 65년도, 6년도 처음 미군 부대다가 되는데 그가 71년도부터 미군 부대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없어지고 80년대, 84년도에 백운역이 생기고 현대 아파트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완전 전부 아파트 촌이 다 돼버렸지 거기가. 약 20년간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백용식님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화랑농장 구도로 신도로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곡동 일대는 6.25 한국전쟁의 상위용사들이 모여 화랑농장이라는 자활원을 만들어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 이 신도로 생기기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미군 부대가 지금 저희 사는 데가 에스캄 사령관 내 집터예요. 그리고 여긴 다 미군 부대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글로 못 통하고 다 저 구도로로 넘어다녔어요. 부평 가려면 다 그 구도로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떠나면서 현대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 도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한 30년 됐네요. 아파트 생각을 하니까. 1950년대 초 화랑농장의 전경 모습입니다. 마을 사이로 보이는 길은 구도로로 불리는 현 화랑로이며 이후에 마을이 개발되며 생긴 신도로가 현재 마장로로 불리는 길입니다. 부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약 10분 거리이며 부평역에서 552번, 백운역에서 24-1번 버스를 타고 양로원 정류장에 하차하면 화랑농장에 도착합니다. 화랑농장의 역사는 1950년대 6.25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1년경부터 상위용사들이 상곡동의 미군 부대 보급 창고 근처로 모여들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미군과 정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농장인 화랑농장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처음 화랑농장에 왔을 때는 이제 누님이 사시니까 누님네 집에를 왔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화랑농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황무지예요. 이렇게 민가는 피난민 2집이 있고, 그리고서는 민가가 이 지역에 저 부대가 철길 있는 데까지는 민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2집 외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별 집 없고, 우리도 여기 왔을 때 우리 집을 지은 것을 우리가 와서 지었지, 뭐 건물들이 없었죠. 그때 이제 여기 농장, 화랑농장, 이제 뭐 우사짜리도 있고, 또 뭐 양계장짜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재료로다가 사진 찍어 놓은 걸 저기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건물들만 있고 일반 사택은 없었어요. 옛 화랑농장의 터는 한국전쟁 무렵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게 되었을까요? 이곳은 6.25 사변으로 많은 군인들이 상해를 입고 제대를 했는데 갈 길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집이 없으니까 여기 돌아가면서 굴이 많이 있는데 그 굴에다가 기교를 삼고 굴에 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지내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도자를 대고 막 땅을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러느냐, 우리 땅인데.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못해가는 거야 이제. 미국 사람은 더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니 이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야. 상위론들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분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이제 책임자를 불러가자마자 협상을 했겠지. 이제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그분은 우선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제 미군 부대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줄 테니까는 쓰레기를 우리 달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저 위에다 털어 잡아가지고서는 쓰레기장을 맹겨서 다니죠. 이게 거기는 뭐 나무도 나올 거고 꿀꿀이 나오고 먹는 빵 나오고 뭐 하여튼 음식이 우리가 볼 때는 풍부하게 음식이 많은 거야 거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배가 부르고 이제 이게 운이가 참 잘 됐어요 이제. 화랑농장의 형성은 부평 화랑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랑농장의 화랑도 화랑교회에서 나온 명칭인데 이는 화랑도 정신을 본받자는 상이용사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랑교회의 시작은 작은 천막과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전쟁터의 작은 마을의 교회를 본 미군들은 이들을 원조하게 되었고 화랑교회를 중심으로 이 마을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앞으로 오라고 정양원의 기숙사 앞에다 큰 천막을 쳐놓고서 여기 교회인데 너도 그 교회 오라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애들이니까는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갔더니 지금은 귤인데 그때는 밑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척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하나씩 주면서 저녁에도 와라. 이제 저녁 예배에도 와라. 그래서 이제 참 하나 얻어먹은 죄로 저녁에도 가는 게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장로도 되고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 사는 정취가 넘치는 지금의 상곡동 화랑농장터. 이 마을의 발전에는 정부 최초의 협동농장 사업인 화랑농장 지원이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그 주택들이 많이 헐렸지만은 오래돼서 따로 집들을 진짜 문화주택이라고 할 정도로 한 50여 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잘 지어서 전부 집들을 하나씩 주고 또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그 농토도 주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19쌍을 이제 첫 번째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도 그 시에서 이제 주관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신부들은 면사포도 아주 요 등 뒤에까지만 내려오는 짧은 면사포를 그래도 다 하나씩 해주고 옷도 해주고 또 신랑들은 양복 한 번씩들 구두까지 이렇게 다 해줘서 아주 그 참 무일푼 결혼식이라도 잘했어요. 아주 살아날 수 있는 그 여건을 정부에서 잘 해줬어요. 합동 결혼식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은 이제 뭐 땅을 한 1000평씩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배해주고 농사 짓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은 우리 이제 그 김국한 이제 우리 주인 양반이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무슨 난민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20채를 지어서 이렇게 절반씩 사람들이 이제 한 집씩 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동네가 형성이 된 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하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도와줘야 돼 해고서 이제 크게 집 매치를 지어줬어. 식당도 크게 지어줬고 숙소도 지어줬고 뭐 우사도 지어줬고 이게 소도 몇 마리 들어왔었고 내가 기르기 원했던 그 큰 소를 우유소를 들여오고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사람들이 이제 각 가정이 있는데 그때는
합숙소라고 해서 이제는 큰 창고같이 해놓고선 통로 맹겨 놓고 지금 뭐 사람 사는 것이 아니지 이제.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들은 대궐이야 이제는. 아이 뭐 굴소에 살았는데 예, 참 스스로도 자기네가 만족해 하면서 살면서 생활했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시의회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는 시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시에서 많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집을 다 짓는데 또 사회에서도 많이 보조를 받았겠지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사회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보조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집을 개인별로 다 해서 이제 살게 됐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 화랑농장이 형성이 돼갖고. 장인영사들에게 자립생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민재단의 원조로 설치된 경기도 부평 화랑농장 개원식이 3월 9일 관계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는데 화랑농장의 형성 후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 화랑농장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정식으로 화랑농장이 아니고 그때는 정양원이라고 이제 인천시 정양원이 이제 발족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국환 씨라는 분이 이제 농장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화랑농장이라고 그 지금 요 건너편 쪽에는 소도 좀 기르고 또 지금 그 화랑교회 앞쪽에서는 닭도 많이 길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이제 농사 짓고 또 그 미군 부대에 노무자로 다니는 사람, 경비로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어느 날인가 그 여기 지금 현대아파트 1단지, 2단지 쪽이 그 미군 부대 병원이었어요. 에스캄 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한에서 제일 큰 미군 병원이었었어요. 그 미국 사람 중위가 그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 쓰라고 그 사람들은 못 써서 내버리지만은 우리는 그때 뭐 그냥 꿀꿀이죽을 먹는 세월이니까는 꿀꿀이죽을 아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세월이니까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건 그냥 정말 오물을 제껴놓고는 다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갖다 여기다가 쏟아놔 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분리를 해서 쓰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런 과정에 직장 생활만 하는 것보다도 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김국환 씨한테 내가 부탁을 했죠. 내가 농장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땅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자네가 한번 어디든지 해봐 한번. 난 뭐 어차피 교회 나간 사람이니까 교회 근처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근처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여기를 좀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했더니 그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뭐 양사도 짓고 뭐 울타리도 짓고 내 사는 집도 짓고 해서 이제 우리 친구 셋이 하기로 했으니까 셋이 야 돈 모으자.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뭐 비싸니까 손을 살 수 없으니까 양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양을 30마리 한꺼번에 사왔어요 이제. 사왔는데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도 직장에 있으니까 낮에는 직장에서 하지만은 밤이나 새벽에는 양 저를 짜가지고 팔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게 목동을 두었는데 얘가 낮에는 산에 가서 양을 먹이고 새벽에는 양젖을 팔아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신촌에 양색시대가 참 많았어요. 이 양색시대 주로 많이 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녀석들이 양젖을 팔고선 숨을 못 하는 거야. 잘 안 줘. 아가씨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양주를 다 끓여가지고선 다 병에 담아서 차 해가지고선 자전거 싣고 나가서 다 돌려주고 와서 아침에 밥 먹고도 출근하니까 이게 내 몸에 보통이 아니야, 진짜.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우선 양을 다 팔아치고선 이제 접었죠, 이제. 마을이 털을 잡으며 이 지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도 단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여기에 욕심을 내 가지고 이것을 탈취라고 하면 좋겠지, 이제 탈취할 그 목적으로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뺏자는 거야,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야. 이것이 이러다가 내가 이제 다 뺏기겠구나. 이유 없는 도박, 이익 없는 도박의 것은 이제 저분들이 굉장히 이익이지만 여기는 밑째 본전이고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무실 앞에 굴이 있는데 그 굴 앞에다가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워놓고 불이 확 탈 때 포탄을 가득 집어넣고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이 농장을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좋다. 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냥 대여섬이 쫙 둘러서 이제 포탄을 넣고 불을 막 피우는데 전부 다 긴장한 거죠,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이 튀어나가고 조금 있다 또 튀어나가고 다 튀어나가고 두 사람이 남은 거야. 김국환 씨 혼자. 근데 그 사람도 막 튀어나가는 거야. 튀어나갈 때 아이고 이때다 하고선 자기도 그 뒤를 따라나간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맨 나중에 나간 사람 된 거란 말이야. 이제. 이게 튀어나가지 터져버렸어, 이제. 터지니까 그 파편이 그 사무실 그 중방 같은 그 정문을 치고 나간 거야,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자꾸선 잘 운영을 했죠. 지금의 협성요양원에도 과거 이 지역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 군인들이 한 35명 정도 거처할 수 있는 기숙사가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단체로다가 밥을 먹고 거기서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나가니까 그 시설이 다 비잖아요. 다들 결혼들 해서 나가니까 이 시설 자체가 별로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신촌이 기지촌이 돼서 양세씨가 많더라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뭐 신촌은 전부 양세씨 때문에 사는 동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윤락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냥 그런 일을 안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이 시설이 비니까 그걸 시설로 바꿨어요, 그때. 처음에는 양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용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저 머리 깎는 거, 그리고 면도도 하고 그런 거, 그것도 있고, 자동차 운전과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과가 있는데, 거기서 애들을 이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1년 후에 내보내면은 자립시켜서, 그러면 그런 데를 안 가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협성, 이제 그러니까 교도원이라 그래서 그때는 교도원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그때는 강제 수용, 강제로 잡아다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기숙사 이제 사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시키고 이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때. 운전과 가르쳐가지고 운전 이제 뭐 또 실습하러 나갔다 사고 쳐서 내 반지도 날아간 적이 있어. 그것도 물어주느라고 그런 이제 저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길로 안 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게 할까 하고 그렇게 이제 동기는 그렇게 돼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고. 부평구의 화랑농장. 이제는 화랑이라는 명칭만 남았을 뿐 거의 기억하는 이가 없는 화랑농장이지만 아직 그곳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위 용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